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지금 TET 1급에서요, 지금 실무에 대한 거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은 지금 원천 징수와 관련돼서요, 어, 원천 징수 실무와 관련돼서 지난 시간까지 설명해드렸던 것은 우선 사원 등록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원 등록하고 여기 항상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였었죠. 부양가족 등록. 이런 거 여기에서는 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TAT 2급에서 여러분이 익히 배웠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연습해서 입력해 봤다는 것 이외에는 별반 없었고,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가산세 계산하는 거는 처음 해봤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급여 자료하고 이하고 세트로 나오는 항목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TAT 1급에서 독특하게 먼저 설명했던 것이, 여기 납부를 갖다가 잘못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 미납세액을 한다 했었죠. 미납세액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하라 그랬어요? 3%. 그 다음에 또 더하기 하라 그랬죠. 다시 미납세액에 기본적으로 우린 하루 이자율 적용시킨다 그랬었어요. 하루 이자율은 우리 부가세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분의 2.5 해준다 그랬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미납일수 해주라 그랬죠. 미납일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하루치 이자는 만분의 2.5 하루치 이자 계산해가지고 미납일수를 계산한 거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었죠? 미납세액에 곱하기 10% 한 거, 이거하고 큰 거 작은 거, 작은 게 가산세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가산세가 된다 그랬었고요. 가산세 계산. 근데 수정신고서 우리가 연습해 볼 때에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번에 신고한 거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고요. 이번에 새로 신고하는 거는 검정색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수기로 했을 때는 걔를 펜으로 지워서 빨간색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신고하는 거 했었지만, 지금은 다 얘가 컴퓨터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지난번에 못 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릴 때 거기서는 그 항목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대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TET 1급과 관련돼서는 TET 2급에서 배우지 않았던 항목, 이 항목이 좀 추가로 들어갔던 거라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 입력을 했었죠.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걸 가지고 연말정산 쭉 다시 한번 입력을 해봤던 항목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천징수 실무라고 얘기하고 TAT 2급에서는 그 명칭이 좀 달랐었어요. 그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 계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의 직장 다니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주 목표로 했었죠. 근데 TAT 1급에서는 원천징수 실무라고 해가지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합소득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는 그 이외에 근로소득 말고도 종합소득에 우리 처음에 이자, 그 다음에 또 배당소득 있었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세무 프로그램, 인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지 이거 입력하는 거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있죠. 사업소득자들에 대해서, 사업소득자들은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3%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들 있죠. 그럼 사업자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죠?
개인 사업자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업자들이 지금 강사료 지급할 때 그 사람이 개인 사업자라고 했을 때 원천징수 3% 해야 되죠. 그건 소득세만. 지방소득세도 거기 10%니까 3.3%를 원천징수했었죠. 그죠? 그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서 아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 뭐야 지난번에 TET 이거 배울 때는 개고생하면서 그거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고 정신없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은 여기서 추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연금소득이 있었죠. 연금소득은 여기서도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요. 연금소득에 대해서 뭐 얼마 받는다 그건 없고요. 마지막 기타소득, 기타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얼마 해가지고서는 여기 기타소득의 기본세율은 20%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기타소득에서는 필요경비로 80%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기타소득이 있었고요.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는 80%보다는 60%를 공제해주는 그 문제가 TET급에서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 경비만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이 있었죠. 거기 두 개 해당되지 않는 건 다예요. 예를 들어서 분신물 같은 거 습득해가지고 그거 줬을 때 필요 경비만 필요 경비만 인정해주는 기타 대표적인 거는 로또 당첨금이에요. 그래서 지현 씨 로또 샀어요? 저기 내일인가 블러드문 뜬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일러문하고 같이 논다 그랬었어요. 이런 날에 로또를 사면 당첨된다는 전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당첨됐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얘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 실제로 발생한 거 공제해 준다면서요. 얼마 공제해 주겠어요? 한 줄 했으면 1,000원, 5줄 했으면 5,000원 공제. 이거 필요 경비 실제로 발생한 거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로또 소득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공익법인에서 그 주관하는 경기 시합에서 상금 받으면 필요 경비로 80% 공제해 주죠. 근데 저기 트롯 이런 데서 하면 미스트롯 같은 데서 당첨금 받으면 걔는 필요 경비만 인정해줘요. 그럼 받은 상금에 대해서 몽창 다 20%. 보통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을 때 미스트롯 2인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그 우승 상금이 1억 원이잖아요. 근데 1억 원은 이제 3억 원 안 넘죠. 안 넘으니까 그 1억 원 곱하기 필요 경비. 아니 내가 1등 할 줄 알아야지 영수증을 모아놓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야. 없겠죠. 무조건 1억 원에다가 20%가 그냥 세금이에요. 엄청 세죠.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갖다가 이해하시면 될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게 될 항목들은요. 바로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하나 더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퇴직금 계산하는 거 있었죠? 퇴직급여에 대해서 그 퇴직금 지급했을 때 퇴직 소득 자료 입력해서 계산했던 거 해봤던 거 기억나요? 그 퇴직금하고 여기에서 보통 여기 실무에서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해서 연말정산 문제가 나와요. 이거 한 문제. 그리고 여기 나머지 요 항목에서 두 문제. 그리고 한 문제당 3점씩, 4점씩이에요. 그러면 소득세에서 점수가 몇 점? 12점이 된다는 뜻이고요. 다음번에 배우시게 될 법인세에서 거기서 한 문제당 7점씩 5문제가 나와요. 그럼 몇 점? 35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법인세 할 때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뭐 이론부터도 지난번에 한번 고생해서 들으셨는데 그 이론 문제는 세 문제밖에 안 나오면 점수로는 6점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이론을 법인세에 대한 걸 모르면 실기할 때 제가 설명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기로 이제 직접 연습하실 때 여러분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하루 건너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거 매일 연습하세요. 그러면 한 번 입력하고 두 번 입력하고 세 번 입력하면 그게 익숙해지겠죠. 그럼 나중엔 자동으로 돼요, 이게. 그때까지는 연습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요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자료를 그냥 입력해 보기 시작해야 될 텐데, 4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업소득 나오죠? 사업소득은 여기에서 요거, 이 사업소득에 대한 거예요. 사업소득에 대한 거 한번 대충 보니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자 등록하고 추천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라고 미리 그 안내를 해줍니다. 사업소득자 등록하시려면 뻗땡기지 말고 사업소득자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 내역 입력하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입력하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보라고 나오냐면 그 사업소득 입력하고 난 다음에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있죠? 제대로 반영했는지 한번 보래요. 그럼 얘는 입력하는 사항이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뭐만 하면 돼? 내가 입력한 거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요게 세 단계예요. 자, 한번 제가 말을 해드렸죠? 그러면 전 직접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낭낭하게 설명을 잘하는 거야?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와서 그러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거 화면에서는 여기 사원 등록하면서 부양가족 등록 다 여기서 했었죠. 두 번째 급여자료 입력했었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했었고 일용직 사원은 TAT 2급에서 연습해 보셨죠. 여기 입력할 때 어렵던가요? 별로 어렵지 않았었죠. 해당되는 거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거 입력들 다 해보셨죠. 그 다음에 그때 지난 시간에 연결됐었던 게 바로 여기 퇴직소득자료 입력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해본 거고요.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나온 거 사업소득자료 입력하라는 게 첫 번째 항상 얘예요. 자료를 입력해야지 뭐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자 누구한테 어떤 금액이 얼마만큼 언제 지급됐는지 그런 것들 나오면 밑에서 이따 볼 때처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얘도 이러한 주어진 자료를 어디 칸에다가 어떻게 입력했는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소득자료 입력하라는 거 두 가지가 끝이랍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입력된 자료를 출력해 주거나 그때 조회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서 대부분 사용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나오면 이 두 가지 똑같아요. 근데 기타 소득 할 때는 이자 소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따 할 때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세무신고관리라든지 요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요 6가지에서 매번 기출 한번 그 시험 볼 때마다 세 문제 출제가 돼요. 얘는 무조건 출제돼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2개 출제되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여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등록하라 그랬죠. 자, 하라니까 사업소득자 입력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코드번호가 거기 진태연 이름 나와있죠. 코드번호 몇 번으로 입력하래요? 1001번으로 하라죠. 1001번 코드번호 주시고요. 소득자명 진태연 입력하세요. 주어진 자료대로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밑에 있죠.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하셨나요? 자, 예.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TAT 2급에서는 배우지 않으셨던 여기 코드 구분이 지금 소득 구분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죠. 문제에서는 이 코드 번호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밑에 2번 내용을 읽어보거나 등등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의사인 거는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의사인 거를 알면은 코드본에서 F1을 누르시게 되면 사업 소득자들 어떤 사람들이 사업 소득자인지 아주 자세하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사업 소득자로 저기 배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저술가,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온 중에서 누가 있었나? 학원 강사. 우리가 그 TET 2급에서 사업 소득자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밑에 보면은 아 이런 사람들이 다 구체적으로 사업 소득자들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면 이거 열어서 찾아보면 되죠. 근데 여기 편하게 찾으라고 병의원 나와 있죠. 그러면 사업 소득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업 소득자들인지 보니까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1인 요즘 여기 유튜버들이죠. 그런 다음에 연예부조, 자문, 고문, 그 다음에 바둑 기사, 꽃꽂이 다 프리랜서들의 성격이 다 강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인 사업 소득자라고 부르고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금액들을 계산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일단 병의원 여기에 해당되죠.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뭔지를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소득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자 지금 자료에서 주어진 거는 빼놓지 말고 다 입력하셔야 돼요. 교재에서 주어졌는데 입력 안 하면 그건 감점이 돼요. 근데 교재에 있는 거 다 입력만 끝났으면 더 이상 입력할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문제 교재에서 주어진 거 얘는 이 사람은 사업자인데 사업장이 있죠. 사업장에 대한 정보 여기다가 다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으면 전화번호도 입력하세요. 뭐라도 빼뜨리면 걔는 감점이니까. 다 입력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니까 사업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의 주어진 자료 입력하시고요.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 이렇게 등록해주면 되겠구나. 어렵겠어요? 별로 안 어렵겠어요? 빼먹지만 않으면 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이 사업자에 대한 거, 사업 소득자를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회사에서 이제 지급한 지급 내역들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똑같은 자료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 또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밑에 사업 소득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사업소득 지급하는 월이 4월로 되어 있죠. 귀속월 4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전체 엔터 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지금 안 나타나 있죠. 여기다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안 나타나요. F2키를 눌러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F2키 눌러서 불러오기 해보세요. 불러와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소득 지급 내역 여기 엔터 치고 그냥 쭉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소득 지급 내역 입력하라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귀속 월은 몇 월 달이었어요? 4월이라고 주어져 있죠. 날짜도 주어져 있죠. 지급액도 주어져 있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하죠. 여러분 뭐가 필요해? 이것만 하면 돼.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소득자 그 사업 소득들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기는 한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급 금액에 대해서 여기 이 금액대로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차인 지급액만 지급하면 되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죠? 근데 이론은 되게 어려웠잖아. 자, 그래서 영수일자 요 날짜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화살표 된 거 한번 띄워보면 여기 소득자 정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 이런 자료를 입력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402페이지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 아주 세세하게 다 입력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 소득과 관련돼서 12점은 1점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404페이지에 기타 소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사급여 눌러가서 기타 소득은 옆에 있죠? 기타 소득 우선 또 문제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 소득자를 등록 첫 번째 거죠? 등록하래요. 네, 그리고 등록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자에 대한 기타 소득 지급 내역 입력 조금 전에 사업소득하고 별반 다른 절차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요? 원천, 징수, 영수증 뭐라 그러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행 내용을 해볼게요. 기타 소득자 등록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기타 소득자 입력 보이시죠? 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자료에 보시게 되면 거기 추현영 돼 있죠?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입력하래요? 1002번으로 입력하라 그랬죠? 그럼 1002번 입력하시고 소득자명 추현영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주어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요. 이 추현영 씨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강사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재에서 TET 2급 배울 때 연락해 봤지만 얘는 여기서 소득 부분에서 F2 눌러보면 항목이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 강사는 60% 필요경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64번에 보시면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 80% 나와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직무 발명 이거 한 번 정도는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강사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니까 여기 그 상금 및 부상 필요경비 80% 광업 여기 광업 지역권은 무형자산이죠. 여기에 대한 거 60% 필요경비 인정하는 거 주택입주 지체상금 80%짜리죠. 원고료 저작권에 대한 거 60% 강연료 이거네요. 지금 강사니까 강연 있겠죠. 그럼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얘는 연습하시면서 아까 봤던 사업소득자들하고 여기 기타 소득에 대한 거 우리가 배웠던 거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면 금방 익혀지겠죠. 여기서는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했더니 강연료 선택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강사인 경우에 기타 소득자들은 사업장에 있는 게 보편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사학 등록한 거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이 이렇게 코드로 반영이 되는구나 확인되셨나요? 밑에 뭐만 입력해 주면 돼요? 주소도 저기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필요하대요? 필요하지 않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손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저기 시험 보실 때는 되셨나요? 그럼 주어진 자료 다 입력됐죠? 누구죠? 기타 소득자에 대한 자료는 입력했는데 이 기타 소득자한테 돈 지급했다면서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또 뭐하라 그랬어요? 소득 내역,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하라 그랬죠? 클릭하셔가지고 월은 몇 월 달이었었어요? 얘도 4월 달에 지급했네요. 4월 클릭하신 다음에 코드에서 F2키로 조회하시라 그랬어요. 조회하세요. 근데 코드 입력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F2키 눌러서 등록했던 거 조금 전에 불러오게 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 쑥 다 들어오죠. 됐나요? 그럼 또 여기서 아까 두 번째 문제가 지급 내역 입력하라면서요. 그럼 주어진 자료 귀속 월 입력해 주시고요. 지급 일 있죠? 지급액 나머지는 또 지가 알아서 주르륵 다 계산되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밑에 화살표 있는 거 클릭해 보면 이거 보고 우리 원천징수하면서 납부해주면 되겠죠? 포기할 만해요? 포기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하나라도 얻는 게 좀 있어야지, 그죠? 맨날 어려운 거만 하면 재밌겠어. 근데 이거 사실상 중요한 거잖아요.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자, 그래서 거기 404페이지에 이런 기타 소득 원천징수도 한번 입력을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40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나오죠. 그죠? 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자, 이것도 먼저 한번 설명해 놓고서는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좀 이따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인 경우에는요, 소득자 입력을 할 때 기타 소득자로 입력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별도로 이자, 배당, 소득자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소득자료 입력할 때 어디다 입력한다? 이자, 기타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도 그 소득자에 대한 자료는 기타 소득자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말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별도로 나와 있죠. 그때는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기타 소득에는 기타 소득도 있고 이자, 배당 소득도 여기에서 입력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럼 주어진 자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자, 배당 소득의 원천 징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 배당, 이번에는 여기서 문제 낸 건 이자가 아니라 배당 소득 내역을 보고 배당 소득 원천 징수 대상자는 기타 소득자 입력에서 친절하게 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입력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거시기예요. 등록하고 배당 소득 자료 입력해 보세요. 그럼 제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기타 소득자 입력 클릭하셔서요. 그럼 아까 화면 나오죠. 여기 배당 소득자의 그 이름은 최정인이라고 되어 있죠. 코드 번호 몇 번으로 입력하래요? 1003번 최정인. 그다음에 주어진 자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세요. 하셨나요? 자, 이번엔 소득 구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인 것은 우리 국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2를 눌러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구경을 해보시게 되면 기타 소득자의 구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내용들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151번에 보시게 되면 내국법인 배당이라고 나와 있죠.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자금, 이자 이런 것들을 갖다 적용할 때는 가능하면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풀어서 여기서 어떤 번호가 그건지 대부분 자주 나오는 것들이 그냥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고 처음 보는 거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크롤하면서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해당되는 걸로.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내국법인의 배당이라고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거니까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입력해야 돼요? 기본사항 등록 다 되어 있죠? 더 이상 주어진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첫 번째 배당 소득자에 대한 내용은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이라든지 이 배당 소득이라든지 왜 입력을 하죠? 입력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인지 금액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법인한테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한테는 원천 징수하고 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홀라당 다 그냥 돈 결제해서 주면 끝이에요. 사업자들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 여기도 배당이 당연히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배당을 주었겠죠. 근데 원천 징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걔네들은 법인 소득에서 안 배웠지? 이론에서 배웠잖아. 지난번에 법인세 이론에서 그 외부에서 그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 입금 처리하고 등등 처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인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복 원천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 안 한다. 원천징수 자체를 안 해요. 법인한테 지급되는 것들은.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거래처인 법인에 제품을 매출하고 돈을 받았어. 반대로 물건을 사고 돈 지급했어. 그럼 그것도 원천징수해요? 그런 거 안 했잖아.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다 보니까 여기 기본 등록사항에 대한 자료만 들어가 있을 뿐. 그 다음에 여기 주소 있나요? 여기 주어진 자리 없죠? 그럼 입력할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배당소득에 대한 대상자를 입력하고 소득 구분까지 해서 한 걸로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겠어요? 배당 얼마 받는지 자료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사 자료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한 날짜는 언제라고 나와 있나요? 지급한 날짜는 밑에 보시니까 처분일이 4월달로 되어 있죠. 여기 배당 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4월 25일 날 지급한다 라고 밑에 별표해 갖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4월 달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2 눌러서 최정희씨 등록해 놨죠? 사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소득 구분에서는 아까 불러온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귀속월 주어진 대로 4월 입력하시고요. 지급일자 25일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배당소득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지금 기간이 채권이자가 아니죠. 근데 그냥 기출문제 이따 풀어보다 보면은 이자도 나오겠죠, 당연히. 그때는 채권 이자 구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라든지 이거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금액 입력하시고,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기본 세율이 14%죠. 일반 배당이기 때문에 세율 밑에 적용돼서 지가 알아서 다 계산했어요. 편리하다. 얘는 틀리면 개망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틀리시면 안 된다고요. 밑에 좀 열어보게 되면 개인에 대한 입력했던 소득자 정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왼쪽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등등 금액 계산하는 거 뭐 나오겠죠.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한 거 쭉 나온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 소득에 대해서 지금 입력을 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시험 문제에서는 각 문제마다 거기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작성하라는 뜻은 그냥 조회해서 본 다음에 꼭 저장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다 4월달이었었죠. 그래서 귀속기간은 다 4월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 날짜는 다들 4월 안에 지급했죠. 정기신고로 불러오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사업소득에서 아까 입력했던 자료 여기 500만원에 대한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기타소득 입력했던 것도 나와 있고요. 밑에 배당소득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되셨나요? 다른 거 할 거 있나요? 없어요. 조회하고 못 눌러주라고요. 여기 어디 갔어? 저장. 여러분 저장 눌러주시라고요. 여기 위에 하나 주의해. 불러오기를 해야지 나오지. 요 위에 불러오기 있죠? 불러오세요. 나왔어요? 왜 안 불러줘? 나도 좀 불러줘 그러잖아 얘가. 혹시 그런 거 안 나오면 불러오기 누르면 돼요. 이것도 뭐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또 공부를 안 물어보겠죠. 아, 그때는 유튜브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것도 회계 TAT 2급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요 부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부표는 거기 배당 소득에 대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부표 뭐가 있나? 거주자인 경우 일반 과세에서 얘는 배당 소득과 관련된 여기 왼쪽에 보면 부표에는 여기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일반 과세에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인원 한 명 총 지급액 얼마?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배웠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있죠. 그 부속서류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을 직접 해 주시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되셨나요? 까먹기 쉽겠지 이거는. 안 나와요? 나는 나오는데 왜 자기는 안 나와? 지현 씨거 나왔어요? 아, 이거 블로그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직접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너무 날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정도는 일하는 척 좀 해줘야지. 이건 얘는 블로그 하는 게 아니라 음, 교재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블로그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어, 여기 일반과세에 대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여기 해당되는 거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한 번 정도는 쭉 봐둬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재 408페이지까지 다 끝났죠. 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TAT 1급에 관련돼서 소득세에 대한 것들은 원천징수에 대한 실무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기출문제들로만 기출문제 중에서 여기 원천징수 실무에 대한 것들만 줄기차게 같이 한번 문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